지금 또 파리는 민주당이죠. 파리 몇 시입니까 지금? 파리가 우리나라랑 8시간 차이죠. 뭐 파리는 새벽입니다 저는 지금. 계산 안 합니다. 네, 파리는 새벽입니다. 바로 앱으로 예. 세계 시각해서 예. 새벽 4시 반쯤 됐네요. 파리의 계산하기 힘들어. 파리의 송영길 지금 못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송영길 씨는 새벽 4시 반에 깨어 있을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한국 뉴스 이정근이라고 네이버에 이정근 이름을 검색해서 보고 있을까요? 뉴스를. 지금 아마 아까 네. 저희가 폭탄이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폭탄 하나 나왔습니다. 폭탄 하나. 네. 그리고 이정근 휴대전화에서 봉투 10개라고 했으니까 네. 이 폭탄 하나에 리스트 10개입니다. 네. 자, 이제 폭탄이 터졌고 네. 그다음은 뭐가 터지느냐? 민주당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거 아마도 검색어 봉투 리스트 민주당 넣어서 지금 아마 기사 검색하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누구누구 이름 나올까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 5월에 네.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일어났던 일이죠. 네. 이정근 씨가 민주당 사무부총장인 이정근 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네. 그때 뇌물을 이제 사업자한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 달쯤 전에 정확하게 3월 1일이니까 한 달 반쯤 전에 네. 뜬금없이 나왔다가 사라진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검찰 이정근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녹음 파일 발견. 내용은 이거예요. 봉투 10개 준비됐다. 아야. 그 봉투 10개 준비됐다라는 게 있는 걸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봉투를 한 달 반 동안 파고 들었고 네. 그걸 가지고서 어저께 압수수색을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압수수색 들어갔느냐?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 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다? 인천. 인천이다. 네.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인천 계양을이었고 윤관석이 인천 남동을 네. 그리고 이성만이 인천 부평 갑입니다. 네. 그리고 이 송영길 대표가 대표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네. 윤관석 의원이 사무총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정건이 사무부총장을 합니다. 그렇죠. 쫙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검찰 주장을 우리가 인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수거책은 이정근,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이정근은 이를테면은 그 수거책처럼 가서 현금을 받아옵니다. 네. 그래서 보고합니다. 아, 10개 받았고요. 6개 받았고요. 7개 받았고요. 해서 아, 그래? 얼마씩 할까? 아, 150만 원씩 일단 한 번 돌리고 두 번씩 돌려갖고 1인당 300만 원씩 채워주자. 10군데에 지금 예.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야, 200으로 안 돼? 아이, 200 너무 적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지금 이제 이걸 보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영표 의원한테 네. 송영길 의원이 대표 선거에서 0.59%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의 별명이 .59였어요. 0.59. 아. 0.59로 이겼다.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이 굉장히 예상보다 박빙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래갖고 야 송영길이 이겼어?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홍영표가 훨씬 더 당시 가능성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네, 되기까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또 인천 계양을은 또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영길한테 물려받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플랜 하에서 뭐 반드시 돼야 된다. 네. 라는 어떤 그게 있었겠군요. 그리고 무조건 돼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돼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봉투 10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 강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내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인데 지금은 그 회장이고 당시에는 2021년 요 3, 4월에는 한국수자항공사 상임감사였습니다. 네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정확히 있는 거죠. 관석이 형이 윤관석이 예. 아 의원들에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예. 그래서 봉투 10개 준비됐으니까 그 유인년한테 전달해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정은 부총장 있는 거니까 이정은 사무부총장이 예, 수거책 맞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달은 예. 이 강내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으로부터 윤관석 의원한테 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맞네요. 수거책 그러니까 맞네요. 수거책 진짜 맞는 네. 게 또 이정근이 강 회장한테 또 전화를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아 오늘요 제가 저 윤관석 의원 만나서 전달했습니다라고 보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배달 여기서 사고는, 네. 받아서 여기다 줬다 하는 거를 준 다음에는 여기다가 다시 보고도 하고 완전한 전달 체계예요. 야, 그러니까 이 네. 사무부총장 예. 그냥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거 예. 특히 정치권에서 돈은 임자분 돈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배달 사고 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배달 사고 나면 안 상당히 신임을 얻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했나 본데요. 예. 아, 그러니까 네. 결국 지금 남은 거는 자, 이 윤관석, 이성만 이 사람들한테서 같이 이 증거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어제 압수수색을 예.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송영길은 이것을 알고 있었나? 그렇죠. 송영길의 보좌관이 알고 있었나? 혹은 비서진이 알고 있었나? 송영길이 스스로 알고 있었나? 이 대목을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제 예. 보도에는 송영길 의원 보좌관도 과거 보좌관도 이 맞습니다. 그 보좌관한테 연락을 했다는 했다는 거죠. 그것까지 나왔으니까 예. 하나 예. 어느 정도 그게 있고 예. 그다음에 저는 그 봉투 10개가 궁금해요. 네. 봉투에 이름 써서 주진 않았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봉투 받은 사람들은요. 다 송영길 찍었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봉투를 받았으면 이거 기소돼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고 일단 10명이 지금 확보가 된 거고 음성 파일이 3만 개라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무슨 건이 또 나올지 모르는 게 그- 원래 이정근 건 관련해서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는 노웅래 의원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워낙 파생된 수사가 많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화면 나가고 네. 있는데 노웅래 의원은 이정근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박모 씨의 청탁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뇌물수주, 알선수재 이런 건데. 있었고 그다음에 또 노영민 대통령 예. 비서실장이 취업 또 요구, 나옵니다. 취업 요구. 그죠? 이것도 취업 요구예요. 예. 그것도 이정근 씨를 통해서 그 부탁이 들어간 거죠. 네. 이하경 의원 또 있잖아요. 수사받고 있잖아요. 예. 한국 복합물류 관련해서 또 보좌관 등 지인 추천. 예. 이것도 노영민 이야기 같이 연결돼 있네요. 맞습니다. 복합물류라는 회사 맞습니다. 사람 시킨 거. 그러니까 구다리가 지금 세 구다리예요. 그러네요. 노웅래 의원 건 하나, 그다음에 저 한국 노영민 복합물류 이하경, 하나, 그다음에 여기 돈봉투 전당대회 10개. 돈봉투. 돈봉투. 네. 자, 근데 이게 네. 지금 3만 개고 어저께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게 이정근 사무총장은 이 네. 통화가 하면 무조건 자동 녹음이 네, 되는 네. 그런 거였고 본인의 그 휴대전화의 가치를 네.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딱 구속됐을 때 잡혔을 때 휴대전화가 없었어요. 맞아요. 없어서 발견이 안 되고 있었는데 네. 검찰이 어디서 찾았느냐? 어머니 집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숨겨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유동규나 네. 그런데 보면은 휴대전화 김만배가 대표적이잖아요. 휴대전화 파쇄해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휴대전화를 파쇄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지켜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 그게 난 이를테면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 검은 조직의 조폭들의 네. 비밀 돈 빼돌리고 막 로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장부를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그쵸, 장부 안 없애지. 그러면서 형님 그거 왜 안 없앱니까? 그거 위험한 물건인데 네 눈에는 이것이 위험해 보이느냐? 이것은 나를 맞아요. 지켜줄 것이다. 막 이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영화에서 봤죠? 그런 거 있어요, 그쵸. 영화에.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네. 마치 그것과 똑같은 것처럼 네. 엄마 집에 숨겨놨는데 이거는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가져가면 나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물건이지만 이거를 내가 협박 도구로 쓰면 나를 지켜주는 보물이 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검찰이 네. 2달 걸려서 찾았다고 네. 합니다. 2달 걸려서 찾아가지고 네. 이제 그걸 깠더니 예. 봉투 10개 있다는 게 3만 개 중에 처음 나왔고 네. 지금 어제 나온 바에 따라 검찰 쪽에서 나온 말에 따르면 네. 이 3만 개의 음성 녹음 파일의 시기나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분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효 녹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유효한 녹음, 예. 범죄 유효 녹음이 몇 개가 나온지 아세요? 몇 개? 2,000개 나왔대요. 유효 파일, 유효 녹음 파일. 그러니까 자동 녹음이니까 예. 뭐 점심 뭐 먹을 거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어. 아닙니까? 그런 것들 싹 걸러내고 고객님 신한생명입니다. 네, 이런 그런 것도 것들 있을 다 거고. 걸러내고 네. 그다음에 유효 녹음이 2,000개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폭탄이 아까 폭탄이라고 하셨죠? 네. 민주당에 떨어질 폭탄이 2,000개예요.
엄청나네요. 유효녹음 2,000개.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고요. 그 유효녹음 2,000개 중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윤 의원한테 네. 6천만 원이 전달된 날 이 씨가 이정근이 송영길 대표 보좌관 박某某한테 전달했습니다 아, 그러군요.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네. 송영길 대표는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네. 지금 작년에 그 어디죠? 파리 그랑제골 그랑제골. 거기 12월 1일 날 가면서 네. 자, 7개월 계획으로 간다고 그러죠. 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 저 송영길 페이스북에 보면은 네. 송영길 파리 그랑제골 연구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렇게 생겼군요. 이제 저 방 하나 이제 잡는 거죠, 이제. 예. 그림 보고 그다음에? 계시네요. 네. 사진 보고 계시네. 책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척 지금 정치인들 원래 저렇게 찍잖아. 그다음에 운동도 하시- 이거 어디입니까? 지난 3월 달에는 예. 파리 하프 마라톤에 참가해 21km의 거리를 완주했다. 멈추지 않고 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이다. 완주 비결이 당원 동지 여러분 힘냅시다. 이러고 자기 이제 근황 사진을 올렸고요. 네. 며칠 전에 올린 사진은 이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열심히 뭐 프로모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독도 관련한 영상 연설을 일본어판, 영어판, 프랑스어판 자막판을 올리고 나서 러시아어하고 중국어 자막으로 또 자기가 이 판인이 있다 하는 거를 또 올려놓은 것이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틀 전에 올린 송영길의 페이스북의 영상은 저겁니다. 송영길 스토킹하세요. 페이스북. 아, 저게 이제 지금 송영길 의원이 마지막 올린 영상이네요. 네. 아, 뭐죠?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그러니까. 노무현 근데 대통령을 올리면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상한 게 송영길 의원이 갑자기 당대표를 관두고 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이재명 예. 전 경기지사 그러니까 대선 패배자한테 자기 지역구를 물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둘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음. 아니 아들한테도 주지 않는다는 현역 의원 자리를 예. 저거를 내준다고 하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이재명 동지에게 탁 내주고 호련히 파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도 굉장히 급하게 마련됐다 하는 느낌들을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과거 방송에서 그렇죠. 전해드렸었는데 했었죠, 저희가요. 근데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 선거법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시장과 붙었었던 그 허위사실, 시장 선거, 허위사실 뭐. 유포로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야, 저거 때문에 저렇게 후루룩 빨리 떠나는 건가? 그렇죠. 왜 원래 선거법 위반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실은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은 네. 그냥 말했던 거 이런 거 가지고서 네. 좀 사후 정리는 좀 하거든요. 네. 더구나 송영길 시장은 송영길 대표는 당선자가 아니고 네.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당선자일 경우에는 이제 선거법 위반 재판이 되게 리스키합니다. 네. 그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네.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미 떨어졌고 네. 선거법 위반도 대충 그래서 그냥 뭐 벌금이나 뭐 이렇게 약속에 하고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하면 되는데 그거를 피해서 갑자기 도망간다? 런을 한다. 그것도 파리 이해가 안 런한다. 이상했죠. 왜 갑자기 파리 런을 하느냐 이상하다. 네.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더 큰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정권이 그 전에 터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결국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뭐 물론 시작은 참고인이겠죠. 참고인 수사로 시작을 해서 결국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네. 지금. 그래서 네. 지금 송영길 의원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네. 지금 저렇게 마라톤하고 그럴 때 아닙니다. 빨리 지금 그랑제콜 6개월 과정 7개월. 7개월짜리 했으니까 6월이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박사 과정을 밟으세요. 박사 아. 한 5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학위 과정을 등록을 해가지고 네. 계속 거기서 비자를 갱신하면서 예. 학업에 매진하시면 일단 수사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6개월 지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낼래. 송영길 입학 취소 청원 내가 낸다. 거기에다가 저도 한번 입학 청원 취소 이런 거 한번 내볼까요? 아마도 공부를 계속하고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이 송영기를 참고인 조사를 할 것이냐. 예. 결국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네. 민주당에서 현재는 지금 의원 10명한테 돌린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의원 2명에다가 지금 어제 압수수색한 게 2명이었잖아요. 예. 거기다 10명한테 돌렸다? 그럼 일단 12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12명이 22명으로 늘어날지 정말 그럼 의석수 변화가 생기나? 지금 파리에서 바게트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